상식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저쪽에서 이렇게 대포가 들어오면 중간에서 이렇게 날 막아주는 거지만 내가 마음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 시간마다 대먹고 나면 우리는 협상을 받죠. 빨리. 성주익하면 참외인데 이제 성주익하면 싸드잖아. 지금 그리 돼보자. 그렇잖아. 그 할머니들 한번 보세요. 그 연세 드신 분들.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 따뜻하면 들어온다. 따뜻하면 들어온다. 하루 전쟁이 참외의 고장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우리가 찾은 가을의 성주는 노란 참외 대신 붉은 현수막들로 가득했다. 현수막 내용은 평화를 원한다는 고들이 대부분이었다. 어제 사드 전자파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 야권은 유해성 논란이 해소됐으니까 이 조속히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전자파 논란이 과거 광우병 괴담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드 배치 사기 추가 이것을 즉각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굳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결정한 그 저희를 국민들은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많은 괴담이 돌았고 이로 인해 국민적 에너지가 지나치게 소모되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전자파 조사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라고 했습니다. 향후 주민 의견까지 수렴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사드 배치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환경 영향 평가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강대국 사이의 균형자 역할과 대북 협상을 동시에 추구하려 한다며 이런 순진함이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저거는 의원무기에서 붙이고 그건 자천에서 성능 붙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맞죠. 오다 보니까는 군산에서 군산은 김천에서인데 그게 YMCA에서 또 그렇게 이제 자기들 와서 원정한 거죠. 그 이제 응원한다고 사서 반대 응원한다고 하면서 무슨 교획하고 지금 많이 떨어졌어. 옛날에 참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수명이더라고요. 몇 번 못 가다가 그러고 90% 이상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째지고 바람 불만 더 떨어져요. 바람 불만 그야 가라 막 흔들리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여기 여러 단체에서 자기가 무슨 개인적으로 또 쓴 사람도 있고 무슨 교회에서 그러면 현수막에는 요즘은 좋아가지고 문구만 쓰자만 말하는 거야. 딱 그대로 자기가 달아주고 사진 찍어 보내주고 돈 먹고 이것도 뭐 여기저기 눈에 띄는 사드 반대 현수막들. 촛불 집회 등 투쟁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특히 환경 훼손, 전자파와 관련된 내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 물 같은 게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우리가 또 세수 사모면 돼. 우리 사모면 되는데요. 물 한 개도 못 모여. 식수까지 다 내다 줘야 돼. 한 개는 뭐고 얘는 그만 우리 써야 돼. 뭐 식수 누가 갖다 줄 낀데. 물 먹지를 뭐해.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달랐다. 저는 해군장교로서 이지스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올리는데 거기에 탑재된 스파이1 델타 레이더의 출력이 사드 레이더의 출력보다 62배가 강합니다. 그 강한 데에서도 150m 정도의 그 함상에서 장병들이 250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했다. 사드는 그 핵을 못 막는, 분명히 못 막는다고 했어요. 누가 못 막는다고 했어요? 미국 교법에 나와 있대.
미국 책자에 나와 있다 이거라 사드 그게 뭐 그런 얘기를 혹시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렇게 북핵을 막을 수 없다. 이 사드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 그래 맨날 그뭐 어디 가도 정부의 설명에도 이미 돌아선 주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늦은 듯 보였다. 모든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하는 거예요. 전파를. 그러면 이 사드 레이더는 좀 지향성 전파를 발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드 레이더는요. 지상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주를 보는 거예요. 우주. 그냥 비행기 감시도 아닙니다. 레이더 전파가 가령 한 500km를 갔다. 어느 정도 고도냐면은 747 비행기 운항 고도의 3배 이상의 고도를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km 고도 상공은 그게 다니는 거는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미사일. 기본적으로 이 사드 레이더는 비행기를 잡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을 잡는 거예요. 어디서? 우주 항공, 하늘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쏘는 거예요. 사드 전자파는 언제부터 성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 전자파는 싫어. 한쪽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2016년 8월 3일 민주당 의원들은 성주군청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사드 괴담송을 부르며 성주 주민들을 선동했다. 무조건이야.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 근거도 불분명한 사드 전자파 괴담을 퍼뜨렸고 그들의 주장은 고스란히 현수막 선동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그 100번들은 거짓말은 진실이 된다. 나중에 그게 세뇌되는 거죠. 반대는 할 수 있어요. 내 쪽에 들어온 거 반대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기름에 닭같이 튀겨진다든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유언비어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난무했다는 거죠. 사드 배치 반대가 한창이던 2016년 한 포털 사이트의 성주 참외 관련 검색어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참외를 재배하는 성주 지역은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글들로 포털은 도배가 되어 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2017년 성주 참외는 역대 최다 판매량을 달성하였다. 올해는 덥고 가물어 참외 작황이 좋아 가격이 지난해보다 20%나 떨어졌습니다. 박스값이며 포장비며 팔아봐야 남지 않으니 버리는 걸 택한 겁니다. 모든 성주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른들은 6개월을 다 겪었기 때문에 방침을 해야지. 정책적으로 따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 좀 생각이 드는 거 몰라도 안 당해봐서 하지. 왜 그걸 왜 반대하는데? 반대하면 안 되지. 그러면 반대하면 안 되지. 나는 처음부터 여기 내가 무조건 그래갖고 내하고 이제 싸움도 많이 했어. 내가 지금 하지만 욕도 많이 하던 찬성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금기시되는 분위기였다. 쏘는 각도하고 거리 계산해 보니까 여기 우리 큰 아파트 400층 이상을 지나가. 저 이상한 사람들이 저게 뭔가 하면은 자꾸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사드가 북한 핵을 막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했는데 그래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진짜 성주 사람만 나쁜 사람 그 사람 되잖아. 그래 사지역이라고 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한번 전체 제가 알기로는 사드가 40km 이상에서 200km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떨어지는 순간에 요격한다고 하는데 그 공중에 떨어지면 안 되고 공중에 피가 더 크고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Once a threat is launched, the time to prepare is over. Defending against a mass raid is challenging without a complete layered defense. 미사일은 보통 100km 상공 이상에서 요격을 해요. 핵폭탄은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핵물질 가장자리에 있는 고폭탄이 터지면서 이 핵을 때려줘야 됩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때려줘야 이 핵분열이 일어나는 게 핵폭탄이에요. 요격이 돼가지고 떨어지면 작동을 못할 거 아닙니까? 터지질 않나요, 첫 번째. 그래서 북한이 ICBM을 만들면서 지금 제일 최종 단계로 대기권 재도입 때 이것이 안 타게끔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들의 이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은 모두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것이었다. 여러분에게 사드가 뭔지 설명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주민 공청회 한 적 있어요? 이 문제를 받을까 말까에 대해서 주민 투표한 적 있어요?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졸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엄연히 민주공화국인데 시민이 주권자인데. 소성리 마을회관에 들어선 천막들. 대부분 외부에서 온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진지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숙식하며 투쟁본부를 지휘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막아야 합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아침 전문가분이 오셨으니까 일명 소성리 평화강자입니다. 저쪽에 저 산 위에 있는 쇳덩어리 몇 개가 도대체 이 한반도 주변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략무기라는 거. 대한민국의 민중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도 남이 아니다. 그러나 사드를 결정한 사람들은 결코 고통받지 않는다. 한국전쟁 때 처음에 50만에서 60만의 중국 의용군을 마오쩌둥이 그 많은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투입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중국의 군사력을 몽땅 조선반도에 투입한 결과 대만 통일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항상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뭔 일이 터질 때마다 중국은 폭삭주저앉았다. 대한민국을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의 그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이 아니라 완충지대로 좀 남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 그는 이미 여러 번 성주를 방문해 주민들 앞에서 중국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사드 무용론을 제기해왔다. 미국하고 일본이 미운 거야. 다른 이유 없어요. 미국하고 일본이 미우니까. 왜 중국에 대해서는 끽소리를 못 하잖아요. 중국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하겠다 해도 끽소리를 못 해요.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항의하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뭐 광우병 갖고는 그 난리를 치면서 중국의 미세먼지라든가 중국의 뭐 불량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방어 목적의 이 사드 레이더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런 발언을 해도 아무 말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의 적은 친구거든. 적의 적은 친구. 이것이 국제역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고 내 친구의 친구는 친구죠.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일본이 밉지만은 그래도 국제역학의 논리로 본다면 미국 우리 동맹의 친구인 일본은 당연히 우리 동맹이에요. 그죠? 확장을 한다면 반대로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동맹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적이에요. 그죠? 미국하고 일본이 아주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 그러니까 친구가 나쁜 짓 해도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안 하지.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사드 추가 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9월 7일 새벽. 어디야, 누구야? 미국 경찰이야? 그만해라! 그만해라! 11가
그만해라 이 새끼가. 종교계 시위 세력들이 평화를 외치며 경찰 앞을 막아섰다. 내 수없이 정말 피고 튀기고 살아왔지만 이렇게 무자비한 내 못 봤어. 시위 현장 한가운데 차 밑에서 평화를 외치며 흐느껴 울고 있는 한미. 자, 이제 결정 펴주세요. 혼자 나갑니다. 진료실 쪽으로 바로 가요.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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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 어젯밤 그 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장을 활보하고 있다. 평통사의 대표 문규현 신부였다. 안녕하세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1989년 임수경 미립북 당시 동행한 것으로 유명세를 탄 그는 1994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창립한다. 특히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또한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 폐기, 제주 강정마을, 평택 군산 등 미군 기지 건설 확장 반대, 한미 FTA 반대 활동을 해왔다. 여러분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 여러분, 경찰 지휘부, 이 신성한 종교 행사에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경찰 지휘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지금 저쪽으로 다 이동시킬까? 그럼 이동시켜볼까? 신성한 종교 행사를 거행한다는 정의구현 사재단의 미사. 그 자리에도 문규현 신부는 있었다. 예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 후에 또 원불교의 부모님들의 법회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평화를 완전히 찾는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4월 26일 그날 이 소송의 현장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빌리시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위하여라. 왜 그런 걸 국민들은 모른다고 생각해? 말이 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전부 정치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쇼요. 싸가지 없는. 제일 이득 보는 거하고 이득 보는 누구는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컨트롤 하려고 그래 얼마나. 빠지라고 태워라. 소성리는 원불교 2대 종사 탄생지이기도 하다. 원불교는 교단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있다. 제가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이 분쟁 현장을 간 경험이 많아요. 그 제주 강정 해군기지에서도 막 그 싸웠었고, 또 무엇보다 그 송전탑 아시죠? 송전탑. 밀양과 청도. 저는 청도에서 송전탑 싸움을 막 해가지고 제가 전과가 많아요. 예수살기. 현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인 한상열 목사의 제안으로 2008년에 설립되었다. 그는 2010년 미립북한 전력이 있는 대표적인 친북 인사이다. 제가 믿는 성경의 진리는 무수한 말씀이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성경의 시작이 출애굽기인데요. 그 히브리 노예살이 백성들이 그 당시 애굽 제국의 그 파라오의 그 권력을 뿌리치고 예수살기 역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반대해왔다. 최근 퀴어 신학으로 이단 판정을 받은 임보라 목사가 속한 향린교회가 단체를 주도하고 있다.
그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패꼬지하고 반대하는 때 언제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곳에나.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할 때 앞장서서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 수없이 많은 그 피해를 입히고 그 공사비 엉뚱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나가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주에 있다가 제주 강정마을에 주소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동 세력으로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 평통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끌어모으고 저 숫자보다 더 많은 경찰들이 달려오고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전국의 평화 국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굳게 잡수시고 우리 동지들이 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평화행동입니다. 불법 사드! 사드 공사! 사드 공사! 미국 반대! 사드 배치! 미국 반대! 박근혜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숱한 적폐, 특히 국방비리, 국방적폐, 사드 적폐, 5적폐 안에 들었던 이 사드 적폐를 만들어 놓은 적폐 정권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큰 짐을 지어진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 놓은 이 사드, 괴물이 되어버린 이 사드가 지금 소성리 마을회관에 걸려있는 평양 시내의 그림. 왜 이곳에 걸려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은 왜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 항상 나타나는 것일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루 전에 알려준다 하거든, 지금 이상하게. 하루 전에 알려준다 하는데 이게 우리 보고 피터지게 막으라 하는 거지. 들어오잖아. 들어오다 어떻게 시민비도 아프냐고 들어 막히잖아. 막히고 서로 이미 못 돌고 여론 좀 해놓고 나한테 헬리콥터를 타고 여론 인생 만들어 가더라는 거야. 예. 여기 강수라고 청하자고 상당히 연기도 했어. 그리고 국방부에서 와서 일로 다 연락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걸 국민들은 모른다고 생각해? 전부 정치하고 국민을 협상하는 쇼하고 국민을 협상하는 쇼야. 취소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또 반드시 강행하겠다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난 하나씩 지금 하나씩 가가줄게. 너는 내가 깨버려 이 새끼들. 경찰들 여기서 청소 도와줘도 된다. 예, 경찰 여기 청소 도와줘도 된다. 우리 허용할게. 예? 안돼. 차가. 시위대의 거친 언행과 달리 단 한 명의 연행자도 없이 끝난 가을밤의 시위.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한 편의 연극과도 같았다.
O Spirit of the living God, thou 무대 위에 올려진 주민들은 언제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무대가 끝난 소성리에 과연 평화가 찾아올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갈등과 상처뿐이지 않을까? 이들의 상처 입은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드린다. in human hearts and sin and sorrow cease. So shall we rise with him to life, which soars beyond